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오늘의 나까지 아프게 하죠. 그 미움을 꺼내놓고 조금은 말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평범한 이름이지만 당신에게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속으로 수백 번은 되뇌었을 그 이름 말이에요. 처음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배려가 따뜻했고, 말투가 다정했고, 마주보는 눈빛에서 서로를 믿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겠죠. 하지만 관계란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기우는 법. 언젠가부터 그 사람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고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구겨놓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죠. 미움은 방어입니다.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한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의 장벽. 하지만 그 장벽이 너무 단단하면 그 안에 갇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에요. 밤이면 그 사람과 나눴던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말끝을 흐리던 표정,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 그걸 떠올릴 때마다 마음은 다시 생채기를 입죠.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이런 물음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워하는 동안 당신의 하루는 그 사람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 마음속에 새까만 먹구름처럼 드리운 그 사람의 그림자가 당신의 웃음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용서할 마음이 없어 하고 외치고 싶을 만큼 그 상처는 지금도 아프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거운 감정을 품은 채로 매일을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 미움은 언젠가 내 안의 사랑마저 잠식해버려요. 아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이 전부 날 속일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럴 때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름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를 놓을 거야. 내 마음에서 너를 떠나보낼 거야. 이건 다짐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상처가 나를 더는 끌어당기지 못하게 스스로 끈을 끊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엔 사실 그만큼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았겠죠. 그 미움 안에 담긴 건 어쩌면 끝내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회복되지 못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여정은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이름에서부터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 될 거예요. 사람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남습니다. 눈빛은 흐릿해지고 기억은 희미해지는데 그 말 한 줄만은 선명하게 마음에 남죠. 그날 들었던 말, 그 말투, 그때의 공기마저 떠오르게 만드는 한 문장.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 너 잘못인 거 몰라? 나는 진심이었는데 넌 아니었잖아. 그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울컥하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탓했는지요. 말은 지나가는 바람 같다고들 하죠. 하지만 어떤 말은 바람이 아니라
가슴 깊숙이 박힌 가시가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쑤시는, 살짝만 스쳐도 눈물이 맺히는 그런 가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고, 그 의도는 나를 겨눈 칼처럼 느껴졌기에 그 이후로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고, 나도 한번 그런 말을 내뱉어 보고 싶고, 그래야만 내 속이 풀릴 것 같은 밤이 있죠. 하지만 복수는 결국 내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몫으로 두고 내 마음의 울음을 내가 끌어안아야 하는 이유는 이 아픔이 내 안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날 이후로 얼마나 조심스러워졌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 이제는 그 마음에게 이렇게 속삭여줘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어. 그건 나를 위한 말이 아니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은 그 사람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문장이지 당신의 전부를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도 누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말로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 말로 누군가의 시간을 멈춰놓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더 크고 강한 말로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얼어붙은 내 마음을 천천히 녹이는 일, 내 안에서 그 말을 해독하는 일, 그 사람의 말이 내게 남긴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흔적을 부드러운 손길로 덮어줘야 합니다. 더는 나를 갉아먹지 않도록.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말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단호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 말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날의 당신이 전부가 아니듯 그날 들었던 말도 당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이 쓰리다면 그 말 대신 이런 말을 당신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지금의 나로도 충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을 미워하게 된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 어딘가엔 늘 끝내 묻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 말 정말 진심이었어? 나는 내게 뭐였던 거야? 그 질문은 날마다 마음속을 맴돌아요. 문득 바람결에 스치듯 그 사람과 닮은 뒷모습을 볼 때처럼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떠오르곤 하죠. 그럴 때면 다시 가슴이 조여오고 지나간 일들이 마치 오늘 벌어진 일처럼 생생해져요. 하지만 그 질문을 들고 그 사람 앞에 선다 해도 우리가 바라는 대답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상대가 침묵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묻지 못한 질문은 우리 안에서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어떤 날은 분노로, 어떤 날은 무기력한 침묵으로.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반복되면 세상 전부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죠. 그 질문에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 질문에 꼭 상대가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질문이 답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보다 나는 왜 그걸 그렇게 아파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토록 날 흔들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조금씩 나 자신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하는 건 서운함, 아쉬움,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했던 마음 깊숙한 곳엔 사랑하고 싶었던, 믿고 싶었던 당신의 진심이 있었던 거죠. 그 진심을 외면한 채 상대의 잘못만 곱씹다 보면 결국 나 자신도 외면하게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뿐 아니라 상처받은 나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질문에 답은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 마음을 알아. 그게 내가 살아온 증거야. 미움은 그 마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증거입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믿었고, 기대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감정을 천천히 나 자신에게 돌려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서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속엔 늘 내 안에 나가 울고 있습니다. 어른인 나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 어딘가엔 어린 내가 숨어 울고 있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이 나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다면 그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함께 아팠다는 뜻이에요. 미움은 현재의 감정 같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과거에 박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기억, 인정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했던 날들, 그때의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작은 나가 지금 다시 고개를 드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어쩌면 나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서운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겨버린 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웃어넘긴 나, 그런 내 모습을 미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더 복잡하고 더 오래 남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처럼 굴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먹죠. 하지만 마음속 그 작은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날의 옷을 입은 채 그날의 눈을 하고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나 좀 안아줘. 나 괜찮다고 말해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바랐던 이해와 따뜻함을 내가 나에게 건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이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건 단순한 위로나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감정의 근원을 꺼내요. 비로소 그것을 다루는 첫 시도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속 작은 나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날카롭던 감정이 말랑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죠. 용서는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내 감정을 마주보는 일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안의 작은 나를 꺼내요.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마음이란 참 이상한 공간입니다. 비우고 싶다고 쉽게 비워지지 않고 버리고 싶다고
금방 사라지지도 않죠.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은 빈자리에 슬며시 숨어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나를 다시 붙잡곤 해요. 그 사람이 이미 내 삶에서 사라졌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내 마음 안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말을 꺼내지도 않았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치유의 여부를 결정짓는 거죠. 마음의 자리를 비운다는 건 단지 미움을 지워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렀던 모든 기억과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에요. 이건 분노였어. 이건 외로움이었지. 이건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과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두고 싶었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 그건 분명 사랑이었을 겁니다. 받고 싶었던 사랑, 주고 싶었던 사랑. 그 사랑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 미움이 차곡차곡 쌓인 거겠죠. 사랑은 마음의 물과도 같아서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 썩은 감정이 곧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그러니 마음의 자리를 비운다는 건 미움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머무르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무도 채워주지 못한 마음의 자리는 스스로 비워야 합니다. 그 자리엔 더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온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됩니다. 그 온기는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상처 위에 다시 사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미움을 내려놓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꾸만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미궁 속을 헤매게 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용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준 행동은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는 순간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참았더라면, 내가 먼저 화를 냈으니까 그 사람도 그때 힘들었겠지. 그런 생각은 겉으론 너그러워 보이지만 속으론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내 감정을 뭉개는 방식으로 평화를 흉내낼 뿐이니까요. 진짜 치유는 이해가 아니라 인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든 나의 감정은 그 순간 아팠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든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납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했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꿰뚫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를 계속 그 감정 안에 머물게 한다면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이해 없이도 용서는 가능합니다.
이해 없이도 마음은 놓아질 수 있어요. 그건 머리로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지금도 좋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겪은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각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만난 그 얼굴, 당신이 겪은 그 순간, 그게 당신에게는 전부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품어주세요.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만 조용히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속 얽힌 실타래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용서는 때로 모든 걸 알지 못해도 그저 이제는 거기서 걸어 나오기로 마음을 먹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르며 흐릿해지지만 그날의 감정만은 놀랄 만큼 선명하게 남습니다. 언제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일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당시의 표정이나 장면은 희미해졌는데 그때 느꼈던 외로움, 모멸감, 슬픔은 어디선가 여전히 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억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억이 지워지면 감정도 사라질 거라 믿고 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에요. 감정은 우리 몸에 남습니다. 그때 느꼈던 서늘한 기운, 속이 조여들던 긴장, 눈가에 맺혔던 뜨거움, 다리가 떨릴 만큼 참았던 분노. 그 감정들은 기억이 희미해진 후에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요. 누군가의 말투에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도망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닮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듯 힘들어지는 건 감정이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움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웠는지, 서러웠는지, 비참했는지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한 번쯤은 꺼내어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날 나는 너무 무서웠어. 그 말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버려진 기분이었어.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마주한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감정은 몸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온 감정은 우리 몸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다룬다는 건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감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습니다. 그 감정을 고이 들여다보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회복하는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괜찮아졌다고 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떠오르고 이제는 놓았다고 믿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다시 흔들리는 마음.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이제 괜찮아 싶다가도 어느 날은 왜 아직도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죠.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나를 잡아두고 있는 것 같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었던 자리는 미움도 깊게 남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가 깊기에 쉽게 뽑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감정을 정리해야 할 문제로 여깁니다. 마음의 상태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감정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는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처음엔 불덩이 같던 미움이 시간이 흐르면 잿빛 그늘이 되고 그 그늘 속에서조차도 작은 연민이 자라기도 하죠.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겪어온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했고 상처 입은 채로도 하루하루를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아직도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롭구나. 그 말 한 줄로 당신 안의 감정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항상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닫힌 문처럼 우리를 가둡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그 말만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조금 더 나았을 거라고 끊임없이 그 앞에 머물게 하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상대가 바뀌는 걸 기다리다 보면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그 기다림은 결국 내 안의 평화를 지연시킬 뿐이니까요.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사과 혹은 정의로운 결과,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내가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평화는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내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달라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나 자신과 멀어집니다. 나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숨결까지 모두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잠겨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로, 그 문을 열고 나오기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로 돌아가기로.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의 무게를 덜어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 안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 순간을 위해 필요한 건 결심도 용기도 아닙니다. 단지 매일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선언입니다. 누구에게도 내 감정의 운전대를 넘기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이에요. 평화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려도 아파도 여전히 그 안에 나를 지키는 고요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당신이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흔히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망설이게 되죠.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나만 참고 넘겨야 하지? 그 사람이 아무 일 없듯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배려, 마침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상처를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태도는 이제 나의 중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든, 그건 더 이상 나의 삶을 결정짓지 못해요. 용서란 그 사람을 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미워했던 시간, 울고 있었던 마음, 모든 것을 품고 여기까지 온 나를 이제는 가볍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용서는 내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안에는 이 말이 담겨 있어요. 이제 됐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제 그 마음 놓아도 괜찮아. 어쩌면 그 말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당신이 당신에게 먼저 그 말을 건네야 해요. 용서는 고요한 마침표입니다. 비난도 복수도 아닌 나를 위한 평화로운 쉼표. 지나간 감정의 강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다정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조차 이제는 멀리 있는 기억으로 스며들고 그 기억 속에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용서는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그 마음 당신의 손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흘러갈 오늘의 나를 맞이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워했던 마음, 결국 나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 갇힌 나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나의 걸음으로 조용히 걸어나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으니까요. 오늘도 비움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